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 그리 399건 24강 시간으로서 252번부터 262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5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52번.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리 7%고 20년간 원리금 긴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은 얼마냐? 자, 이 경우에는 이 저당 상수에다가 3억 원 총 대출액을 곱해주면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걸 계산기로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800 그리고 317만 그리고 2,831만 7,900원이 나옵니다. 자, 900원. 이거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자만 빼주면 되는데, 자, 빼기 이자입니다. 이자. 그럼 이 이자는 얼마냐? 자, 첫 해 이자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자, 3억 곱하기 이자 7%. 그러면 0.07입니다. 그러면 37이 21, 그러면 2,100만 원이 됩니다. 자, 2,831만 7,900원에서 2,100만 원 빼주면은 731만 7,900원 나왔습니다.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53번. 다음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옳은 것은, 자, 담보 인정 비율을 높인다. 담보 인정 비율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억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60%라면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담보 인정 비율이 70%라면 7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줄이려면 줄여야겠죠. 즉, 담보 인정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대출을 적게 해야 되니까 낮춰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낮춰줘야겠죠. 빚을 자꾸 낮춰야 은행이 안전한 겁니다. 낮춰야 됩니다. 자, 3번.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해야죠. 그래서 차입자들이 인플레를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고,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0 이상이 되는 투자를 선택해야죠. 그래야 그 영업경비가 부채를 감당하니까요. 순영업 소득이 틀렸고요.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이자율 수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그렇죠. 이자율 수합으로 연계해갖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 O.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4번 문제입니다. 254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낸다는 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4번.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 승인일은 담보 인정 비율은 60%입니다. 즉 부동산 가치,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 60%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서울 소재 주택의 담보 평가가 5억이에요. 5억에 대해서 60%니까 5 곱하기 0.6은 얼마? 3억 원 이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 넘어가는 건 답이 아닌데 1, 2, 3, 4 보니까 3억까지 있네. 이건 의미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런 건 사실. 헷갈리라고 되는 조건이죠.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연간 소득이 있을 겁니다. 자, 연간 소득 6천만 원 중에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원리금이나 이자로 지불할 수 있는 게 40%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업자금 대출로 벌써 연간 1,200만 원이 있어요. 자, 1,200만 원이 있고 지금 새로 신규로 받으려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럼 원리금이 X고 6천만 원 1,200, 40%면 6천에 40%라는 얘기는 6천에 6세 2,400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1,200 빼면 1,200. 자, 원리금 역시 1,200까지 가능한 겁니다. 뭔진 모르지만 이 사람이 현재 꾸려는 돈이 X라고 치면 그거 곱하기 연간 저당 상수 0.12를 곱했더니만 1,200만 원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는
0.12를 2항을 시키면 0.12 2항을 시키면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눠주면 이거는 1억이 됩니다.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자, 254번의 답은 1번이고 다음은 255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55번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이냐. 자, 주택 감당 비율이 1.2 이상이어야 되고 대부 비율은 0.8 이하입니다. 자, 이 두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연간 저당 상수는 0.1, 현재 현황은 부동산은 15억 원이고 연간 순 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 경우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냐 이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 뭐냐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있죠. 자,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 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즉 부채 서비스액에 비해서 순 영업소득이 1.2 이상, 2배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 비율은 상업용 부동산의 이 평가 가격에 대해서 0.8 이하까지 대부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조건에서 한번 계산해보면 먼저 부채 서비스액, 순 영업소득이 나왔으니까 부채 서비스액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 평가가 15억 원에다가 대부 비율 0.8이니까 자 0.8 곱하기 그리고 연간 저당 상수 0.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를 갚아야 될지가 딱 나와요. 이걸 다 곱해주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2천. 자, 부채 서비스액이 1억 2천이고 순 영업소득이 1억 5천만 원이면 부채 감당률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게 1억 2천 그리고 이건 1억 5천 이러면 1.25. 자, 1.2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출액은 얼마냐면 자, 대출액은 평가 가액이 지금 15억이고 자, 15억. 거기다 대부 비율 최대치를 했는데도 1.1을 넘어가니까 0.8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5억에 0.8이니까 요거는 12억입니다. 12억. 자, 12억인 게 답이 되니까 12억을 찾으라는 얘기죠. 답은 12억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56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고정금리 방식에서 시장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고정금리 방식은 내 이자율이 10%인데 주변 옆 시장 이자율이 5%야. 5% 시장 5%를 내가 이자 더 내니까 빨리 상환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럼 맞고요. 두 번째, 1의 경우 대출자는 만기 전 변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콜방어 기능을 활용하거나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렇죠. 은행 같은 입장에서는 빨리 변제를 하면 이자를 못 받으니까 대부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맞고요. 콜방어도 하고. 3.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을 때 주변 이자율보다 저당 이자율보다 시장 시세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차입자는 만기 전에 채무 변제를 하고 재융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재융자 받는 게 유리합니다. 4. 변동금리 방식에서 상환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매 기간의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지불할 금액은 변동하게 된다. 그렇죠. 금리가 변동을 하니까 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5.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주택을 융자받아서 주택 구입할 때 일시불로 받습니다. 단계적으로 이게 틀렸죠. 일시불로 받고 일시불 융자고 주택을 개발할 때는 땅 평탄 작업할 때 얼마 건물을 올릴 때 얼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불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이런 주택 개발을 위한 대출은 일시불이 아니라 단계적 융자입니다. 바뀌어있죠. 상황이. 틀렸죠. 다 5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57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등 틀린 것은 1.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한다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습니다. 3.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주식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4.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그렇죠. 주식은 부동산보다 유동성, 현금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5번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이거 자문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건 부동산 투자회사가 합니다. 자문회사는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문을 한다든가 평가를 하는 회사지 이 회사가 직접 개발, 관리, 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했어. 틀린 걸 고르니까 257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58번. 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 회사형 투자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2. 우리나라의 리츠는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폐쇄형이다. 맞습니다. 3번. 리츠는 뮤추얼 펀드로서 부채면이 지분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주식을 사고 파니까요. 4. 리츠에서의 투자한 지분은 투자자의 지분에 불과하므로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지분에 불과하지만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죠? 틀렸고. 5. 유동성이 결합된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해 부동산에 증권화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9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연동성을 높인다. 맞고요. 2.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주식을 삼으로써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당일연도 수익은 다 배당합니다. 배당하는 게 원칙이에요. 틀렸죠. 4. 자산 유동화 또는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을 통해서 부동산을 증권한다. 맞고요. 5. 인플레 시 부동산의 인플레 해지 기능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60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형에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3.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X. 4.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의 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맞습니다. 5.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부 조직에서 자산을 운용하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자산을 운용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61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이며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이 자산을 투자 운용한다. 맞습니다.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이며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상근 임직원을 두지 못하고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맞습니다. 3.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이며 실체회사가 아니죠. 이거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까 말한 대로 명목회사형이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회사의 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또한 상근 임직원을 두지 못하고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 4.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총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하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총 자산의 70% 이하가 부동산이어도 된다. 맞습니다. 5.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1년 이내 처분 금지되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26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2번 다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자,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입니다. 5억. 그래서 X. 2번 원칙적으로 영업인가를 갖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50%가 아니라 30%입니다. 30% 이상. 그래서 X. 3. 원칙적으로 1인당 주식 소유는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50%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30% 이상입니다. X. 4번 매 분기 말 총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래서 80%가 아니라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X. 5번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6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실전 문제풀이 부동산학개론 24강 시간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252번도 262번까지 풀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